자, 오늘부터는 4과목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 이 4과목 때문에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책에 있는 대로만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면은 이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기초를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전공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모르는 것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노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강의를 만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요거 문제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문제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텐데, 어찌됐든 기초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개념 숙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프로그램 개발 언어가 많죠.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를 선정할 때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의 난이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리고 개발자의 경험 또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특징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기록이. 그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은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기에 앞서서 자연어와 기계어에 대한 차이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어는 써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같은 것들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자연어의 가장 큰 특징은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호성이 뭐냐면 어떤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경험, 어떤 맥락, 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성을 가진 언어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면 기계는 그 단어라든지 그 명령이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통일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기계어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계가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직접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뿐이고요. 이 기계어는 이진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는 0 또는 1이잖아요.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자연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기계어를 쓰는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기계어로 번역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자연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가지고 문법 언어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 명령을,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표기법이나 문법, 구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문법과 정확한 코드,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이 코드로 구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법, 정확한 의미 체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로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코딩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번역기가 봐도, 사람이 봐도, 기계가 봐도 딱 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이것도 좀 정립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지금 이거는 문제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코딩은 코드에 ing를 붙인 겁니다. 이 코드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를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범위예요. 좁은 범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큰 절차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안에 코딩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딩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디버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해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소프트웨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이 언어 종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특징을 좀 기억해서 암기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정도 단순히 외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나오기는 해요.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진법 변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진법 변환이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 진법 변환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필기에는 그래도 조금 띄엄띄엄 뜨문뜨문 나오는데, 실기에 이 진법 변환을 하는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진법 변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진법이라는 거는 10진법, 2진법, 8진법, 16진법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방법은 10진법이죠. 이 10진법의 이 10진이라는 거는 이 자리마다 가중치가 10배씩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1, 2, 3 써있지만 제가 여기다 137이라고 써볼게요. 자, 1하고 3하고 7 이렇게 숫자를 3개만 썼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137 이렇게 읽죠. 자, 요게 각 자리마다 가중치가 얘는 1이고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10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37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가중치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가중치가 10배씩 되면 10진법이고요. 그럼 2배씩 되면 2진법이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2진법. 그 다음에 8진법은 1, 8, 64 이런 식으로 가겠죠. 16진법은 더 많이 갈 거고요.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걸 이제 무슨 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중치와 그리고 실제 수치들이 있죠. 얘네들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곱한 다음에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하겠죠. 그걸 식으로 불편하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3이라고 하면 1, 2, 3에다가 자, 10의 0승이면 1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1승이면 10이죠. 10의 2승이면 100이고요. 이 오른쪽에 제가 표현한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 작게 미수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자, 요게 진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는 뭐 괄호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1011 하고 여기 작게 아래 첨자로 2라고 써 있으면 이거 2진법이구나, 8이라고 써 있으면 8진법이구나, 16이라고 써 있으면 16진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건데, 이 16진법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0부터 F까지라고 돼 있죠. 16진법이라는 거는 한 자리에 0부터 시작해서 총 16가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6진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부터 9까지죠. 10진법에. 그러면 이제 10, 11, 12, 13, 14, 15까지에 해당하는 요 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죠. 10부터는 2자리잖아요. 근데 한 자리당 하나의 숫자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0 대신에 A, 11 대신에 B, C, D, E, F를 대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F까지를 한 자리에 나타낸다 라고 해서 16진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코드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10진법을 이제 요 2진법으로 또는 2진법을 10진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8진법으로 이렇게 또 바꾼다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텐데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진법을 변환하는 일반적인 방법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진법을 기준으로 모든 게 통합니다. 10진법, 그 다음에 8진법하고 16진법이 있다고 했을 때 10진법을 8진법으로 바로 바꾸는 건 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2진법으로 바꾸고 8진법으로 가고 8진법을 또 16진법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가기는 거의 이제 실제로 암산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2진법으로 바꾸고 다시 또 2진법을 16진법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 진법 변환만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같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진법, 이진법에서 이제 8진법, 16진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자리씩 묶이는지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수를 3자리씩 묶어서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1이면은 요게 8진수 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진법은 1011이라고 하면은 요게 16진수로 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11 같은 경우에 10진법으로는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11이면은 B죠. 16진수 B. 요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부분은 일단 코드를 다 배운 다음에 진법 변환 코드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 구성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 또는 장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랑 서버 환경 구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클라이언트 환경은 당연히 PC나 그 PC에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환경 구성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는 이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그 웹을 구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에서 실행할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제공해야 할 데이터들,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에 구축을 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매하고 요구사항 관리 도구 필요하고요. 모델링, 테스트, 형상 관리, 빌드 도구 이런 거 필요하다. 이 빌드 도구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가 문제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당연히 코딩이 필요하고, 코딩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통합 개발 환경, 줄여서 IDE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문제에서는 IDE에서 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랫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셔야겠죠. 자, 코딩은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컴파일은 코딩된 원시 코드, 소스 코드를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디버깅은 오류를 이제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포 기능이고요. DB링크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에 말 그대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현 전에 요구사항이라든지 모델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후에 테스트, 형상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배치라는 게 일괄 처리를 이야기합니다. 상호작용 없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막 이것저것 클릭하거나 이제 실행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거나 어떤 조건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괄 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필수 요소 나와 있죠. 이게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대용량 데이터 처리, 당연히 몰아서 하기 때문에 용량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화 알아서 한다고 했죠. 경고함, 이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정성, 성능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감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이제 뭐 스프링 배치라든지 뭐 커츠 스케줄러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이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일단 요 정도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 언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